안녕하세요. 뮤비 디렉터 안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밖에 비도 오고 요즘 가을해졌죠? 예, 이렇게 비도 오는데 사실은 집 밖을 나가기가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꽉 채워주셔가지고 아마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곳에 가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삶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가을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가을이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너무 외롭다. 나 사랑하고 싶어. 막 이러면 이 여자가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저 말고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저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면 100% 여러분 약속이 다 잡힐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아담하고 작은 여자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병원 간호사였어요. 1992년도 전라남도 무안에서 서울 파라군으로 유학으로 온 유학녀예요. 부모님께서 시골에서는 장남을 큰 물에서 놀라고 이렇게 유학을 보내십니다. 근데 대단하셨죠. 지금 저희 아이들 보낼 생각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간호사가 됐어요. 사실 간호사가 된 이유는 그 당시 IMF를 제가 겪게 되면서 전문가적인 일을 하고 싶다 하면서 간호사를 하게 됐어요. 이 일을 하면 저희 부모님도 조금 제가 도와드리고 제가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간호사는 그냥 저 먹고 사는 거, 부모님한테 용돈 10만 원 주는 것도 한 10번, 20번 이상 생각해야 줄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저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도구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보니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간호사 월급으로는 천정부지 올라가는 집을 구매하기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잘 마련할 수 있을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도구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유 육아 상담실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을 상상해 보세요. 대략 제가 2000년대 초반에는 200만 원 벌기가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전문가를 하더라도. 근데 그 월급에 5배 이상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야, 나 5년 아니면 한 집 2채는 구입하지 않을까? 나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받는 월급 이상으로 집값은 뛰어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서 그 돈이 그 돈이다. 물론 딸기를 가격도 보지 않고 사는 정도의 여유는 누렸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상담실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나의 공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갇혀 사는 답답함이 너무 들었어요. 왜냐하면 30대는요 자유를 만끽할 나이거든요. 아직은 에너지가 있을 때고. 그런데 이곳에 있다 보니까 외로움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은 이렇게 시간을 예약하고 산모들이 오기 때문에 나는 9시부터 혹은 10시부터 한 2~3시까지만 일을 해야지. 그리고 내 시간을 가져야지. 그런데 고객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오나요? 아니에요. 저는 365일 한 5일, 6일 빼고는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수입이 많고 어떤 날은 수입이 적고 굉장한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도 일을 해야 되는 자영업의 현실,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 딱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권리 수입이라는 단어로 쓰이는지 몰랐어요. 경제서적에 관심 없고 저는 로맨틱 코미디 이런 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화책하고.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겠어요. 그때 저에게 유산화가 다가왔고요. 유산화를 경험하면서 이 일이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일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적절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IMF를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으로 인해서 저는 아마도 이 첫 번째 그림이 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적어도 첫 번째 그림의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겠죠.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지 않으면
그 기회를 얻기 힘들겠다. 자, 1997년도에 무엇이 있었죠? 다 겪으셨죠? 보니까 다 겪으신 것 같아요. 그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죠. 그리고 IMF가 왔고, 자,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코로나 사태, 우리 모두에게 위기였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위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이때 부익부 빈익빈이 생깁니다. 빈익빈이 된 우리는 너무 슬프지만 부익부가 된 사람들은 너무 행복했겠죠? 중간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이 부익부로 가기 위해서 이곳에 왔을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숲속 안에 있으면 돌아가는 걸 모르지만 조금 한 발찍 떨어져서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IMF라는 상황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다 비대면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으로 하는 가게들 되게 많죠. 왜 그럴까? 그리고 헬스케어 시장이, 그리고 플랫폼 시장들이 다 발전하고 있대요. 이런 이야기가 돌아간다는 거는 분명히 세상이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변화에 적응하셔야 돼요. 변화에. 자, 그러면 내가 돈을 벌려고 했을 때 예전에는 노동 수입이 답이었어요. 제가 200만 원 벌 때는요,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제 삶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벌고 나니까 세상에는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깔렸어. 여러분 주위엔 안 깔렸나요? 깔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 100만 원, 얼만큼 많이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수입이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냐가 더 중요하더라고. 그것만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현실에서 알게 됐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경제학 책을 가장 많이 판매한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시리즈가 되게 많죠.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4분면이 있대요. 급여 생활자, 자영업자, 사업자, 투자가. 자, 급여 생활자는 자영업을 할 때 로망을 가지고 커피숍을 차립니다. 그런데 커피숍을 차리니까 어때요? 너무 팍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사업가를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투자가게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런 흐름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급여 생활자들이 사업가나 투자자로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노동 수입, 시간과 어떤 노동을 돈으로 맞바꾼 비즈니스인 거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권리 수입,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스템이 나에게 수입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연금, 국민연금 내고 계신 분 계시죠? 내가 받기도 전에 가져가요. 65세 이후에 얼마 받는데요? 계산해 봤더니요. 자, 이번에 그 프랑스에서 연금 가지고 엄청 크게 싸움이 일어났죠. 자, 프랑스는요, 연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바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래요. 적립 시스템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젊은 사람에게 받아줄 수 있는 연금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조금 더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탄에 이른다라고 해서 늘려고 놓고 보니까 이제 은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젊은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일정 적금을 둬요. 그래서 아직은 돈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아직은 많지만 한 3, 4년 정도 뒤면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적대요. 그리고 2047년도를 기점으로 나가는 돈이 쌓인 적금이 거의 고갈이 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이미 계산이 끝났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연금 내고 있는 거 다 받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내 삶은 내가 개척해야지 나라를 믿거나 어떤 뭔가를 믿는다는 거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시스템을 구매하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하지만 가장 쉬운 것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을 만든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구매하는 거, 보통 구매하는 거 대표적으로 하는 게 베스킨라빈스 혹은 커피숍. 네, 1, 2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또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고 하면 좋지만 또 사실 그렇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여기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리스크가 적은 일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회원 직접 판매로 있는 이 플랫폼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211조 원의 큰 규모이고 대한민국은 5.2조의 시장을 가지고 있대요.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플랫폼 시장에서 풀리는 돈이 도대체 어디로 몰려? 어떤 걸 취급했을 때 돈이 가장 많이 돼? 봤더니 영양제가 51%고 화장품이 22%고 생활용품이 17%래요. 그러면 나는 냉장고 파는 게 너무 좋아, 정수기 파는 게 너무 좋아 해도 돈을 벌려고 하면 돈 되는 거를 해야지. 그쵸? 그냥 좋으면 그냥 소비자로 남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아이템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 일을 선택했던 게 이 6가지가 다 부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하면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내려놓고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따로 자격도 없고요. 크게 자본도 들지 않는데요. 어차피 저는 상담실 하면서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에 200~300만 원씩 제 건강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강을 다른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의 기회도 가져갈 수 있대요. 먹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부업도 가능했고 저는 먹고 쓰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 변화된 삶을 나누기만 했어요.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 권리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요. 시간의 자유. 자영업자를 만날 때는요, 반드시 시간의 자유가 가장 큰 핫버튼일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는 이 3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정말 멋진 사장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장님은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겠지? 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비교하고 고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는 걔가 얘기해서 걔는 잘 나가는 애니까 걔가 하면 그냥 맞는 거야. 아우, 설명 듣기 힘들어. 그러나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결국 내가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관여하는 일이에요. 또 그의 삶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일인 거죠. 그러면 나는 리더예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이 일이 정말 확고하고 맞는지 여러분들은 비교 분석하고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탄탄한 회사.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회사가 100년 이상 롱런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제품. 플랫폼으로 통과하면요, 제품은 1위가 아닙니다. 영순위예요. 제품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제품이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와 있는 거죠. 맞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갈 것인가를 이 안에서 고민하시고요. 비교 분석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3가지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이분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와닿지 않았어요. 뭐 슈퍼맨이야? 지구를 구해? 그러나 유산화 제품을 체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이 되어서 이 마음을 같이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 마이로렌츠 박사님은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고 박사 하나 취득하기도 어려운데 2개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분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전달하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거예요. 1992년도에 유타주에서 오픈을 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요즘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리더님은 사장님이에요. 자,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럼 제품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확실하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을 전달하고 싶으세요? 후자죠. 그러면은 반드시 이기겠죠. 자, 인하우스 제조. 바로 우리 회사에서 만든대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그 기준치를 두고 제품을 만든대요. 누구한테 맡기지 않는데요. 그게 가장 큰 이 비즈니스의 큰 특장점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요? 우리는 롱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30~40대 분들에게는 꼭 이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은요, 동네에서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20대, 30대, 40대는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풍이 있는 캐나다에서 한 2년 정도 살고 싶어. 3년 정도 살고 싶어. 어디죠? 캥거루가 사는 곳? 호주? 뉴질랜드 막 이런 데서도 살고 싶어. 제가요, 유산화를 선택했을 때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간호사를 선택했지만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유학을 가고 싶지만 저를 먹여 살려주고 지원해줄 남편이 없었어요. 아, 남편은 있어요. 남편은 있는데
저를 지원해줄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 일이면 내가 나를 지원해서 내가 그 꿈을 원껏 꿔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죠. 그리고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보면요,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내 몸의 세포의 얘기인데요. 내 몸의 미생물에 관한 얘기인데요. 세포가 주는 정보보다 미생물이 주는 정보가 훨씬 크대요.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살아가잖아요. 늙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질병을 정복하고 싶어요. 질병을 정복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맞춤 영양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패권 국가인 미국이 손 안 쓰겠어요? 오바마 정부 때부터 연구를 했고요. 바로 유산화와 함께 같이 연구를 진행했고 유산화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상장되어 있죠. 사실 저는 주식 잘 몰라요. 그런데 주식에 관한 프로를 봤더니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시대나 IMF 시대 보면 어때요? 안 하던 사람들도 주식을 하죠. 왜요? 주식이 천정부지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 하니까 돈을 벌 것 같거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주식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모든 주식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플랫폼으로 비즈니스가 되어지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반드시 R&D팀이 확실한 회사만 성장할 것이다. 제품력으로는 절대 뒤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R&D팀이 뭐예요? 연구개발부서잖아요. 그쵸? 1996년도에 상장해서 60배 이상 성장을 한 이 회사는 바로 150명의 연구진이 매일매일 상주해서 작년에 먹은 헬스팩과 올해 먹은 헬스팩과 어쩌면 어제 먹은 헬스팩과 오늘 먹은 헬스팩이 다른 살아있는 영양제를 여러분들에게 유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150명. 자, 영양제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40대, 50대 나이가 드신 분들, 이제 영양제 좀 먹어볼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나이가 20살, 30살인 사람들도 질병이 생기기 전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하지만 유산화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유산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은 암병원에서 유산화 제품을 처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양제, 뉴트리션 회사에서 이 의학 암센터 병원을 운영하는 회사는 없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수많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놨겠어요. 그러면 결국 영양제, 뉴트리션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또 한 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동네에서 일을 했지만요, 저는 신뢰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그리고 제가 전달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무면허로 자동차 타면 어때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대포차고. 자, 제가 일하는 것이 합법이길 바랬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판매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합법과 불법을 구분을 하죠.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구별은 보상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보험을 가입할 때 좀 더 깐깐하게 가입 절차가 있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차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27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떤 제품?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직접 판매 공제조합으로는 51%는 영양제, 그리고 23%는 화장품이라고 그랬죠. 맛집은 어때요? 물건 많이 안 팔아요. 맛집은 음식 한두 가지만으로 승부를 보죠. 뉴트리션, 그리고 이 뉴트리션으로 클린 다이어트, 그리고 화장품이지만 화장품의 개념은 다른 타사에서 얘기했을 때 화장품의 개념이 있지만 바르는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폴제인 필저가 웰니스 시장이 성장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요거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분은요,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22살에 시티은행에 이사가 되고요. 25살에 부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26살에 백만장자가 돼요. 어느 날 이렇게 강연을 온 거예요. 경제 강연을 왔는데 다 너무 뚱뚱한 거죠. 미국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하고 봤더니 이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여기에 기회가 있다.
각 시대마다 그 기회가 왔는데 바로 이 질병을 치유하고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이 웰니스 시장이 성장하겠구나라고 이 폴 제인 필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은 영양제를 유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각자의 회사들은 다 본인 회사들이 좋다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규 창출을 하려면 30대, 20대, 그리고 앞으로 10대,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비교 분석을 해야지만이 소비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신뢰하고 충성 고객이 되죠. 자, 바로 이 뉴트리션 서플리먼트가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것이고요. 저는 사실 영양 쪽을 조금 공부했던 사람이어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탁탁 쳐냈어요. 잘난 척 하느라고.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입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궁금한데요? 그거 제가 먹어보고 싶어요 하고 바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던 가장 큰 도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하고 싸웠을 때 꼭 챙겨가는 도구 서플리먼트. 거기에서 1위 하는, 그것도 이 책자가 발간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인데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놀란 일이에요. 2위하고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자, 영양제, 그런데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에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양제 아픈 사람이 먹어도 돼요? 아니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에 들어가서 실제로 유산화 제품을 처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요? 특히 CPS라는 캐나다에서 의사들이 보는 그 내과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안심하고 권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슈머 랩, 그리고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상, 대부분의 뉴트리션 회사가 바로 이 유타주에 있다라고 하죠. 걔네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각자의 회사하고만 비교를 하지만 얘네들은 너네랑 우리랑 비교해봐. 어떤 회사가 제일 좋은가.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저는 사실 애국자라고 생각해서 외국 제품 잘 안 먹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유산화는요, 대부분의 상을 다 받았어요. 특히 한국에서도 이렇게 상을 받았죠. 왜요? 믿고 드십시오. 그리고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상을 받았고요. 너무나도 많은 상을 받았죠. 계산해 보니까 30년 동안 한 1, 2주에 한 번씩 상을 받았더라고요. 1, 2주에 한 번씩. 자, 과거 내가 잘 나간 것만 얘기하면 예전에 그런 상을 받았지 라고 하는 회사들이나 개인이 있죠. 그럼 어떤 거예요? 지금은 잘 못 나가고 있다. 근데 유산화는 어때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잘 나갈 거다. 그리고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후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시죠. 내가 제품을 만들었어. 근데 이 회사는요, 동물 실험도 하지 않고요, 인체 실험도 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증명하고 싶으실까요? 이 제품이 탁월하다는 거를.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건강한 사람들도 찾고 믿고 먹고 싶게끔 만들려면 누구한테 가장 선보이는 게 좋을까? 운동선수, 스포츠 선수들에게, 그것도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에게 후원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산화는 나이키 벤치마킹을 한다고 할 정도로 선수들에게 제품으로만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을 어떻게 비즈니스로 끌고 가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유산화를 전달받고 사실 전달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달은 했어. 너무 좋아. 막 눈에 광적인 막 미친 것처럼 이거 너무 좋아. 병을 막 다 치료할 것 같아. 막 그런데 나만 좋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제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 얼굴이 되게 예전보다 고급스러워졌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면 또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어지는 일. 혼자가 아닌 팀. 제가 자꾸 가네요. 자, 왜냐하면 저는 혼자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더 잘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혼자 하다 보니까 도태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방향을 잘못 갔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해보자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일이긴 하지만 사장님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 길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납니다라고 팀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가능한 일. 우스갯소리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요, 상담실을 할 때는 운전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되는데 내가 사고라도 나면 수입이 뚝 끊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운전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왠지 두려움이 없어요. 자, 핸드폰 하나로도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상담실에 갇혀 있지 않아도 돼요. 저는 30대에 너무 상담실에 갇혀 있어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 시간이 나면 짬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자, 유산하는 돈을 잘 벌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타사와 정말 장점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타사분들 미팅을 하는 걸 보니까 무조건 돈이 돼. 돈 돼.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90년대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마케팅 방식은 두 줄 방식이죠. 그런데 작은 쪽에 점수를 주고 말아요. 유산하는 20%를 크게 주는 거에 더불어서 작은 점수와 큰 점수를 한 번 주고 작은 점수로 한 번 더 주는 더블 포인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렇게. 자, 나는 3,000점, 2,000점, 2,000점, 3,000점일 때 2,000점을 한번 주고 그것을 도합해서 한 번 더 주는 방식이죠. 굉장히 큰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대부분의 회사는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 6%, 9%, 20%. 자, 유산은 어때요? 20%, 20%, 20%, 20%.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얼만큼 내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 인맥 많고 잘 파는 사람은요, 거기다 가져다 놔도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울걸요? 그러나 20%는 여러분의 노력에 가치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서로 함께 네트를 짜는 일인데 하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견뎌줘야지만 견고하게 네트를 짤 수 있어요. 20%에 있는 사람이 더 잘 견딜 수 있을까요? 3%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잘 견딜 수 있을까요? 20%가 훨씬 잘 견딜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상위 직급자들이 유산에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은 처음 하는 일이에요. 먼저 한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사장님들에게 도움을 받고 후원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어요. 막 가입하셨는데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도움 받아야 돼요. 제품을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보상을 풀 줄도 알아야 돼요. 발표하는 방식부터 하나하나. 그러나 구조적으로 이것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맨 위에 있는 분이 갈까? 오늘은 날씨가 구주니까 안 갈 거야. 쟤는 점수가 안 되니까 안 갈 거야.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도적으로 맨 위에 있는 스폰서가 맨 밑으로 나와서 나의 파트너를 후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해볼만 하실까요? 네, 맞아요. 함께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회사 단계에 제한을 두는 회사와 유산하는 단계에 제한을 두지 않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단계의 제한을 딱 둬버려. 그러면 나는 저 4명 A, B, C, D 안에서 결과를 내야 돼요. 성공을 해야 돼. 먹고 쓰는 거 2배로 더 늘려. 그리고 지금 먹고 쓰는 거 말고도 더 팔아. 많이 팔아. 그럼 어떡해요? 전업해야 돼요. 팔아야 되니까. 부업으로 하기 어려워요. 이런 일들은 부업으로 가져가고 제품을 체험하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유산화는 어때요? 단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조금 먹는 소비자들로도 구축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저기 밑에 나 해볼래. 나 제품 공짜로 먹어볼 거야. 혹은 나 인생 바꿔볼 거야. 나 열심히 한번 해볼래 하는 사람 딱 하나 데리고 뛰어도 모두 점수가 공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심플하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팀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팀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거든요. 자, 어떤 회사들은 사람을 끌어모으기만 해도 돈이 된대요. 근데 사실은 그건 옳지 않죠.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이 유통되어지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한 사람은 있잖아요. 남편 있으시죠? 아내 있으시죠? 그렇죠? 친구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사귀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비즈니스를 풀어갈 수 있는 게 이 바로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한 사람이 돈을 벌게 후원을 해주면 이 사람이 받는 수당에 대한 15%를 자자손손 대대로 상속까지 받아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주정산 주지급. 자, 1년은 12개월인데 4주를 한 달로 치기 때문에 13개월의 월급을 받는 거와 똑같고요. 보통의 미국 회사들이 한국으로 올 때는 주정산 월지급, 격주지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큰 돈을 은행에 잠깐이라도 맡겨놓는다라고 하면 회사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도 하겠죠. 유산화는 따박따박 주해주고요. 금요일이 빨간 날이면 목요일, 목요일도 빨간 날이면 수요일, 화요일도 빨간 날이었으면 저기.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왜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필요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배가의 법칙. 복리 좋아하시잖아요. 복리. 레버리지. 첫 달에 한 명씩만 소개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은 해야 돼. 한 명은. 그리고 그 2명이 됐죠? 2명이 그 다음 달에도 한 명씩 소개합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셔야 돼요.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약속을 하시면 소개하실 거예요. 자, 4개월 됐으니 16명, 64명 쭉 올라가서 12개월 때는 4,096명.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를 두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0%만 해도 어떨까요? 400명. 가능해요. 어떤 분은 1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고요. 2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 어떤 걸까요? 에어비앤비.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조 단위의 돈을 번대요. 억 단위가 아니고요. 조 단위. 우버는 어때요? 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연결해도 조 단위의 돈을 번대요. 카카오톡은 난 저거 어떻게 돈 버는지 몰랐어요. 아, 결국 카카오톡 안에 사람들 다 가둬놓는구나. 사람들이 가둬놨더니 알아서 시장이 형성이 되어지는구나. 거기서 은행도 하고 거기서 장도 보고 영화도 보고 다 갇혀있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톡에. 자, 온라인상의 플랫폼이 열리면요. 시공간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365일 24시간을 플랫폼을 통해서 좋은 영양제를 먹고 유통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비즈니스 방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게를 오픈할 때는요. 플랫폼을 오픈할 때는 200포인트, 리셋 제품 하나 혹은 화장품 한 세트 정도. 그리고 가게 3개, 플랫폼 3개로 오픈할 때는요. 리셋 제품 2개, 그리고 화장품 2세트 정도가 있으면 플랫폼 3개로 오픈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3개 정도 오픈하고 시작을 하겠죠? 왜요? 전 제품을 체험해봐야 전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A와 B, 그리고 C와 D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A의 점수도 B의 점수도 A에게, A의 점수도 A, B가 모두 나의 왼쪽 가게, 그리고 C, D의 점수도 오른쪽에 모두 정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1번 가게 오픈했을 때는 이렇게 800달러를 받게 돼요. 그럼 똑같은 사람을 가게 3개일 때 배치를 하면 어떻게 수당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 가게는 중복으로 매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800달러, 2번 가게는 400달러, 3번 가게도 400달러. 똑같은 매출이 일어났지만 가게가 몇 개냐에 따라서 수입이 2배 이상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84만 원. 그런데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100만 원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0만 원 벌 때 500만 원 받는 사람이 롤모델이라고 했지만 그 이상 벌었을 때는 3천만 원, 4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많더라. 정말 세상에는. 자, 가게 플랫폼 하나를 김 씨와 최 씨를 열심히 후원을 해서 꽉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7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700만 원을 돈으로 벌려면 누구나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700만 원을 벌려면요. 한 20억에서 30억짜리 건물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수입일 거예요. 그리고 김 씨와 최 씨를 케어했던 이
후원했던 이 노하우로 이 씨를 또 후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게가 꽉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800만 원 플러스 알파. 그리고 세 번째 박 씨를 또다시 점점 나의 노하우는 증가되겠죠. 그랬더니 900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700 더하기 800 더하기 900 2400만 원을 권리소득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400만 원을 권리소득으로 받으려면 얼마짜리 빌딩이 있어야 될까? 공실 없이요. 자, 근데 사실 2400만 원을 돈으로 벌려고 하면 사업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벌 수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연금 같은 수입, 상속도 가능한 수입,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수입을 만들어 가는데 2400만 원 너무 커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리더님, 아직 돈을 안 벌어봐서 그래요. 아이들을 유학을 한번 보내거나, 그렇죠, 남편이 차를 큰 걸 하나 사거나 그러면 너무 작아요. 금방 써요. 그래서 우리는 추가 가게라는 것을 통해서 한 가게가 꽉 채워지면 두 개의 플랫폼들이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알까기라고 하죠. 자, 이렇게 알을 까서 어디다가 배치해요? 내 파트너 밑에다가 배치합니다. 내가 계속 스폰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밑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가게 하나 꽉 채울 때마다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자, 원래 가게 3개 플러스 추가 가게 6개가 더 마감이 되어지면요, 연봉 14억 4천, 거기다가 12개까지 마감이 되면 20억, 35억, 70억, 100억의 수입이 발생한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추가로 돈을 더 제품을 먹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먹고 쓰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똑같은 일을 잘 반복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다 빼고요, 2400만 원을 권리소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도구가 없다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보다 가능성이 많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요, 이 일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저는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짜리 음식 먹고 싶은데 옆에는 맨날 5천 원짜리 먹어야 된대. 사주는 데도 한 두 번이잖아요.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이 일은 그 사람도 10만 원짜리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도구예요. 너무 멋진 도구 아니에요? 많은 보너스들이 있습니다. 이 보너스들은 꼭 여러분들이 챙겨가고요. 특히 신규분들은요, 평생 매칭 보너스를 반드시 챙겨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 관리까지 총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맞춤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요. 옛날에 잘 나갔는데 하는 회사 말고요. 옛날에도 잘 나갔고요. 작년에도 잘 나갔고요. 올해도 잘 나갈 거고요. 잘 나가고 있죠. 내년, 내후년에도 잘 나갈 회사를 선택하셔야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30% 이상 성장했던 회사예요.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혼자 일을 했잖아요. 상담실을 할 때 돈을 좀 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목표는요, 누가 삶의 비전을 얘기해 준 게 없었어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해야지. 근데 어느 정도 돈을 버니까 그 목표가 딱 달성이 됐잖아요. 삶의 방향성을 잃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거에 답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산화는 내가 좀 실수를 하거나 혹은 다른 길로 갈 때 저를 감싸 안아주고 부족한 거는 제가 채워드릴게요 하고 채워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할 때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저는 외향형인 사람이에요. 우울한 거 잘 몰라요. 항상 즐거워요. 그런데 우울하다는 거 말하는 것 자체도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랐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약했다, 약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악으로 깡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9kg의 우울증 공황장애가 오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유산화 제품을 먹고
건강해졌고 내가 이걸 전달하면 나 말고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에게 왔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이 왔구나. 그런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저에게 더 큰 비전을 많은 주변의 리더님들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재미있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구나 하는 도구가 이 도구입니다. 여행을 가면요, 항상 예약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행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3일만 빠져도 100만 원의 수입이 차감이 되어지는데 두세 달이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여행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여행을 가도 저는 항상 상담을 하고 있고 남편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고, 그러나 이 비즈니스를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유산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갔는데 온전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이제는 바쁘게 살아왔지만 남편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우리 가족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매일 자주 여행을 가긴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 가족의 날을 정해보자. 그래서 아이들과 회의도 하고, 너네들 가고 싶은 맛집 있으면 얘기해. 너네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얘기해. 어디라도 가게. 그 날을 정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기타를 배우는데요. 사실 기타 실력이 잘 늘지 않아요. 저희 딸하고 같이 배웠는데 저희 딸은 일렉 기타를 굉장히 잘 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통기타를 배우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제가 50대가 넘어가서요, 밴드를 하고 싶어요. 보컬이 안 되니까 보컬이 안 되니까 밴드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밴드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겠다. 뚱땅 파트너들이 조금 비웃죠. 너무 초보 같으니까. 그래도 지금 악보 보면은 조금 치거든요. 이렇게 나의 삶을 조금씩 즐길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 그리고 시간,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자유까지 얻어갈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시고요. 그냥 하세요. 해보다 보면 현장에서 배우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함께 도와줄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결심한 그것이 있으면 바로 실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멋진 삶을,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